네, 안녕하세요. 이상한 나라의 개발자입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은 이제 캐시 메모리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공부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캐시 메모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캐시 메모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해내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캐시 메모리가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 이거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가상 메모리에까지 보면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캐시 메모리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캐시 메모리란 뭔가 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CPU가 이렇게 있습니다. CPU가 이렇게 있고 물리 메모리라고 하는 램이 있죠. 즉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게 되면은 SSD 또는 HDD라는 하드웨어에 프로그램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여긴 이제 영구적으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죠. 훨씬 크죠. 그리고 데이터는 이렇게 뭐 캐시가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의 exe 파일을 따당 누르게 되면은 이제 실행 코드가 램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램으로 올라오게 되고 가상 메모리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램으로 올라오게 되고 램으로 올라온 이 데이터를 CPU에서 결과적으로 한 줄 한 줄 실행시키는 작업들은 모두 CPU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CPU가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램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연산을 하든 뭔가 어디로 이동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든 CPU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야 되는데, 자, CPU가 램까지 이렇게 직접 가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읽고 쓰고 작업을 하면은 CPU의 속도와 램의 속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CPU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CPU의 성능을 다 쓸 수도 없는 거죠. 낭비라는 겁니다.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짐을 옮겨야 되는데 지하주차장부터 15층까지 짐을 옮겨요. 근데 지하주차장에 짐이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10개의 짐을 하나 15층까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지하주차장에서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지하주차장에서 여기가 지하고요. 여기가 15층이라고 했을 때 1층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여기 하나 있습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까지만 짐을 옮겨두고 여기서부터 또 이제 이렇게 15층까지 운반하는 게 여기에 이제 캐시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하주차장에서 굳이 15층까지 왔다 갔다 할 필요 없고 인력을 하나 더 뒀지만 한 명 더 고용을 해서 지하에서 여기까지만 옮기는 인력 1명, 그리고 1층에서 15층까지 옮기는 인력 한 명을 늘려서 2명으로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왜냐 15층에서 지하까지 갈 필요 없이 15층에선 1층만 가면 되고 지하에서 내가 15층까지 갈 필요 없이 한 명 더 둬서 지하에서 1층까지 물건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또 15층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함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램이 지하고 여기가 15층이라고 했을 때 1층에 해당하는 메모리가 캐시 메모리입니다. 그래가지고 CPU는 램을 직접 접근하지 않고 캐시 메모리를 통해서만, 캐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만 무조건 읽어드린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CPU는 무조건 캐시 메모리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읽는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입니다. 램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물리 메모리인 램에 CPU가 가는 일은 없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캐시 메모리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CPU에는 이제 코어가 이렇게 있죠. 코어가 하나, 코어가 지금 4개, 8개 이렇게 있을 텐데, 일단은 코어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코어 하나고, 자, 여기에 이제 캐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레이어 1, L1 캐시고요. 그리고 L2, 조금 더 큰 L2 캐시입니다. 자, 코어가 이렇게 4코어가 있다면은 L1과 L2는 L1, 여기도 L1, 여기도 L1이고요. L2도
L2도 이렇게 각 코어마다 이렇게 L2까지는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L3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용으로 모든 코어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L3 캐시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램이 있고요. 그리고 하드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모리 하이라키라고 하죠. 계층. 메모리 계층을 이뤄서 메모리 구조가 되어 있고요. 각 메모리는 램은 하드의 버퍼 역할을 하죠. 하드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올리는 게 아니라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만 램에 올려가지고 실행이 될 수 있게 하고요. 여기서 이제 가상 메모리 방식이 나오죠. 하드까지 확장을 해서 이제 가상 메모리 방식이 도는 거고요. 램은 또 바로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다. 램은 이제 L3에 올리고 또 각각의 L2, L1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L3는 램의 버퍼, 임시 저장소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기다 데이터를 올려놓고 또 L3는 L2는 L3의 임시 버퍼 저장 공간이고요. 그래서 여기다 올려놓고 또 L1까지 올라간 다음에 드디어 코어가 L1과 왔다 갔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읽고 쓰게 되는 것입니다. 즉 캐시에 있는 데이터만 가져와서 캐시 L1에 있는 데이터만 CPU는 접근을 해서 이게 없네? 캐시 미스입니다. L1에 접근했는데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어.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어. 그러면은 캐시 히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CPU와 L1 사이에 이제 CPU가 접근해서 데이터를 찾으려고 할 때 있으면 캐시 히트고 없으면 캐시 미스인 겁니다. 자, 이렇게 캐시 메모리가 캐시 메모리와 CPU가 어떻게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지 하이라키로 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CPU가 캐시 메모리에 데이터가 적재되는 단위가 캐시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캐시 라인은 64바이트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캐시 메모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 PC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8코어 16스레드거든요. 8코어 16스레드에 L1 캐시가 512KB예요. L1 캐시가 512KB인데 L1 캐시는 어떻다고 했어요? 그렇죠. 코어 개수만큼 나눠진다고 했죠. 코어 개수만큼 나눠진다라고 했으면은 최종적으로 저 512KB의 캐시가 전부 다 각각의 코어가 아니라 모든 코어가 나눠서, 즉 나누기 8을 해야 코어 하나당 캐시를 얼마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는 건 따로 할 건데, 일단은 캐시 라인은 무조건 캐시 라인은 64바이트, 현재 64바이트가 이제 캐시 라인이고, 이게 이제 캐시 메모리에 착착착착 적재되는 단위인 겁니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는 캐시 라인이 적재가 되는데 64바이트 단위로, 블록 단위로 적재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거기서 이제 이렇게까지 기본 배경 지식을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은 CPU는 어떻게 캐시 메모리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지를 알까요? 그걸 알아내는 방식을 한번 알아보자 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해시 비슷하게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방식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천재들이 할 법한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해서 꼭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라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기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식, 즉 CPU가 캐시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필요한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오프셋, 인덱스, 태그, 이렇게 세 가지인데 하나하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셋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오프셋은 무슨 오프셋이냐 라고 봤을 때 캐시 라인, 즉 캐시 라인은 몇 바이트라고 했죠? 그렇죠, 64바이트입니다. 64비트 아니에요. 64바이트입니다. 64바이트예요. 그럼 이 오프셋은 뭐겠어요? 그렇죠, 이 시작 주소로부터 1바이트씩 쪼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캐시 블럭 하나에, 캐시 라인 하나에 A라는
A라는 변수가 저장이 되어 있다고 쳐볼게요. A라는 변수는 주소값을 0x 1345670 주소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 A는 이 가상 주소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가 이제 여기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주소가 CPU에 주어졌어요. 가상 주소가 CPU에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CPU는 이 주소를 가지고 A라는 변수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A인지 뭔지 몰라요. CPU한테 그냥 이 덩어리, 이 주소 딸랑 하나 온 거예요. 그리고 쿼드 PTR, 그러니까 dword ptr로 읽으라고 명령이 왔겠죠. dword ptr로 읽어야 돼요. 이 주소에서부터. 이 주소를 찾아서 dword ptr로 읽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찾냐? 이때 offset이 나옵니다. 즉, 이 주소, 주어진 주소가 주어진 주소에서 이게 64바이트잖아요. 그러면 쪼개면 몇 개예요? 0부터 63바이트란 말이죠. 바이트고 0부터 63개, 그러니까 총 64개로 나누죠. 이거는 0부터 63바이트로 나눌 수가 있고, 즉 여기가 시작이 0이면 여기가 63바이트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옵셋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2의 60, 그러니까 64는 2의 6승이죠. 그렇죠. 2의 6승입니다. 즉 비트, 이 주소에서 하위 비트 6개, 하위 비트 6개, 즉 16진수 01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0000이고 1은 0001인데 여기서부터 하위 비트 6개가 캐시 라인에서의 옵셋이 되는 겁니다. 캐시 라인에서의 옵셋이 돼요. 그러면 이 주소에서 하위 6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캐시 라인에서의 옵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캐시 라인에서의 옵셋은 1이에요. 그러면은 이 A라는 데이터는 여기가 0번째고 시작 주소가 0번째고 여기서 1바이트 떨어진 이 곳부터 4바이트만큼 하나, 둘, 셋, 넷 4바이트만큼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6비트가 옵셋이 총 6비트가 이제 옵셋으로 나눠지고요. 왜 6비트냐 라고 했을 때 캐시 라인이 64바이트인데 메모리의 최소 나누는 단위는 1바이트고 64바이트를 1바이트로 나누니까 총 0부터 63개의 주소가 나오고 이거는 2의 6승이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어진 주소, CPU가 알고 있는 데이터가 저장된 주소를 하나 받았는데 그 주소에서 하위 6비트는 오프셋, 캐시 라인의 오프셋, 캐시 라인 안에서의 오프셋으로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자라는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옵셋이 됐고요. 이 캐시 라인에서의 옵셋이라서 0, 1에 이제 A라는 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근데 순서가 원래 이건 아닙니다. 왜냐? 이 캐시 라인을 어떻게 찾을 건데? 캐시 라인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캐시 라인의 개수도 구할 겁니다. 캐시 라인의 개수도 구해볼 건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수백 개의 캐시 라인 중에서 이 캐시 라인이다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인덱스와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인덱스와 태그를 사용을 해서 아까 주어진 주소는 똑같아요. 주어진 주소는 똑같고 이거를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A는 1, 2, 3, 4, 5, 6, 7, 0000 아니다 1, 2, 3 그 다음에 A, B, C, D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하위 6비트가 달라졌겠죠. C 같은 경우는 12니까 1, 2, 4, 8이니까 1, 2, 4, 8, 1, 8, 4, 1100이고요. 1100이고요.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A, B, C, D니까 13이니까 끝에가 1이고 13, 12, 1, 1, 0, 1이네요. 그러면은 이렇게가 일단은 옵셋이 되겠고요.
옵셋이 되고 옵셋은 1, 2, 4, 8, 13, 13이네요. 옵셋은. 그러면은 바이트 64바이트 중에서 13번째 옵셋은 13바이트 떨어진 곳부터 이제 A라는 데이터 4바이트를 읽으면 되니까 13, 14, 15, 16 13에서 16까지가 이제 A가 저장되어 있는 4바이트 영역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인덱스와 태그는 뭐냐? 인덱스라는 거는 이제 캐시, 코어 하나에 L1 캐시가 하나인데 캐시 라인이 해당 L1 캐시에 몇 개가 있는지에 대한 인덱스 번호를 나타낸 거예요. 즉 캐시 라인 단위로 이제 캐시 메모리에 저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캐시 메모리라고 하면은 이게 캐시 라인 하나, 캐시 라인 둘, 캐시 라인 셋, 캐시 라인 넷, 캐시 라인 다섯, 여섯 쩍쩍쩍 있는데 인덱스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점점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인덱스예요. 즉 얘는 64바이트짜리 캐시 라인입니다. 캐시 라인 이렇게 적재가 되어 있고 이게 인덱스예요. 그럼 이 인덱스는 어떻게 아냐? 하위 6비트 제외하고 7번째 비트부터 n번째 비트까지 7번째 비트부터 n번째 비트까지가 결과적으로는 인덱스 번호를 나타내는 비트가 됩니다. 이게 왜 n번째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은 이제 7번째부터 12번째까지 총 6비트가 인덱스 번호를 나타내는 6비트가 비트 6개가 인덱스 번호를 나타내는 비트로 사용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64개의 0부터 63의 인덱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까지는 고정이에요. 왜냐? 이건 이제 가상 메모리 주소 변환할 때 이제 물리 메모리의 프레임과 관련이 있고 프레임의 오프셋과 맞추기 위해서에 대한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웨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웨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n번째가 결정이 되는지는 이제 CPU 스펙을 보고 계산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7분인 일단은 조금 더 하고 태그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CPU 스펙을 보고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거는 코어 하나에 L1 캐시가 하나 있는데 이 L1 캐시의 크기가 얼마냐? 여기 결과적으로 몇 개의 인덱스를 가질 거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몇 개의 캐시 라인을 가질 거냐에 대한 걸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걸로 봤을 때 일단은 코어가 8개고 저희가 L1 캐시가 512KB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L1 캐시에 대한 계산을 한번 해봐야겠죠. L1 캐시가 510이니까 킬로바이트니까 1024를 곱해줍니다. 자, 124를 곱했구나. 1024 곱하기 512. 자, 524,288 바이트죠. 그리고 이게 코어 하나가 다 쓰는 건가요? 아니죠. 코어 개수만큼 나눠야 됩니다. 코어 개수만큼 나누면은 나누기 8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6536이라는 2의 16승 바이트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코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L1 캐시의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L1 캐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걸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L1 캐시는 두 개의 이제 사용처로 나눠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인스트럭션을 코드들 이제 RIP가 사용하는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곳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나누기 2를 해줘야 돼요. 아까 6536 나왔잖아요. 아까 6536 나왔는데 여기서 6536 나누기 2를 하면은 32768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데이터에 대해서 CPU가 접근을 해서 찾으려고 할 때 필요한 영역은 32768, 즉 2의 15승 값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캐시의 용량 바이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64로 한번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 이게 캐시 메모리의 용량인데 캐시 메모리에 적재되는 저장되는 데이터의 단위가 캐시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캐시 라인입니다. 그럼 캐시 라인의 크기는 64바이트예요. 지금 얘도 32,768바이트고 하나 여기에 이제 나눠져서 들어가는 캐시 라인도 하나가 64바이트이기 때문에 나누기 64를 하면은 512가 나오죠. 네, 512가 나옵니다. 512는 결국엔 뭐다? 그렇죠. 512개의 캐시 라인이 512개의 캐시 라인이 이렇게 캐시에 짝짝짝짝짝짝짝짝 쭉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여기가 0, 1, 2, 3 여기가 511개가 되겠죠. 왜냐 0부터 시작했으니까 총 0에서 511까지의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캐시 라인들이 적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0부터 511까지의 이제 인덱스 번호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총 512개의 캐시 라인이 적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총 인덱스를 나타내는 비트의 개수는 몇 개가 되어야 될까요? 0부터 511. 511이면은 256 한 다음에 8개. 비트 8개면은 2의 8승이니까 256이죠. 자, 비트 9개 하면은 512잖아요. 즉, 비트 9개를 사용을 해서 인덱스 번호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쪼개졌어요. 뭘로 쪼개지냐? 오프셋은 일단은 캐시 라인이 64바이트이기 때문에 오프셋은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오프셋은 하위, 내가 찾으려고 하는 주소의 하위 6비트를 사용을 해서 이걸 오프셋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 컴퓨터에서 계산해 봤을 때 여기서부터 7번째 비트부터 16번째가 아니라 15번째죠. 15번째 비트까지는 인덱스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9비트는 인덱스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태그로 사용을 하니까 15니까 17비트는 태그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주소가 들어와요. CPU가 어떤 주소가 들어와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찾아야 돼. 읽어야 됩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지 일단 찾아야 됩니다. 그럼 L1 캐시로 가서 처음에는 인덱스를 뒤져봐요. 즉 어차피 여기 있는 6비트는 당장 캐시 라인 안에서 찾아야 되는 안에서 이제 필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당장은. 그러면은 512개의 인덱스 중에서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지를 7번째 비트부터 여기서 19개니까 15번째 비트까지를 이제 찾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인덱스 몇 번이 있는지, 이거는 뭐 비트 연산자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6번만 밀면은 이거에 대한 정수값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덱스 번호를 찾습니다. 인덱스로 가면은 이제 거기에 어떤 캐시 라인 하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 어떤 캐시 라인 하나를 찾았어요. 예를 들어서 인덱스 13번이라고 할게요. 인덱스 13번에 이제 캐시 라인 하나가 있습니다. 64바이트짜 캐시 라인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비교하는 게 태그예요. 자, 태그는 뭐다? 캐시 라인에 대한 태그인 거예요. 왜냐? 인덱스는 겹칠 수가 있어요. 아니, 인덱스 겹칠 수 있잖아요. 여기 7번째 비트부터 15번째 비트이기 때문에 인덱스가 겹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태그까지 비교를 해서 이거에 대한 캐시 라인이 내가 앞에 17비트 이것도 동일한지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동일하다.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오프셋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찾아서 CPU로 끌고 가는 겁니다. 네, 태그는 17비트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태그는 17비트를 사용을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 이제 계산을 한 걸로 봤을 때는 17비트를 사용을 해서 태그 값을
표현을 하고요. 이게 이제 캐시 라인에 붙는 태그인 겁니다. 즉, 이 캐시 라인은 인덱스 몇 번에 이 태그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너가 CPU가 데이터를 찾으려고 왔는데 인덱스 맞아. 근데 태그가 달라. 이런 뭐예요? 인덱스 충돌나고 캐시 미스난 겁니다. 인덱스 충돌나고 캐시 미스난 거예요. 자, 어쨌든 태그가 이런 캐시 라인에 대한 이름, 캐시 라인에 대한 태그 값을 이제 태그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캐시 미스가 나요. 너무 빈번하게 충돌이 발생합니다. 왜 충돌이 발생을 하느냐 라고 봤을 때, 자, 인덱스가 7번째부터 15번째 비트를 사용을 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충돌이 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죠. 7번째부터 15번째 구간에 있는 이 비트는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이 오프셋을 나타내는 여기서부터 17, 그러니까 여기가 31이겠죠. 31이고 여기가 이제 비트가 17개가 있는데, 7부터 10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여기가 31비트고 여기가 17비트죠. 아니다. 여기가 31비트고 그 다음에 저기가 7번째, 여기가 0번째, 07, 그 다음에 여기서 9개니까 15. 여기가 15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눠서 여기가 이제 옵셋, 이 옵셋은 캐시 라인 안에서의 옵셋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인덱스죠. 인덱스 9비트, 여기가 6비트, 그리고 여기가 17비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17비트 태그. 근데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비트는 그대로인 거예요. 주소를 계속 받았는데 여기는 계속 그대로야. 즉 인덱스 충돌은 계속 나는데 이 앞에 태그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태그에 있는 태그에 있는 비트가 바뀌려고 하면은 주소로 봤을 때 굉장히 주소가 확 바뀌어야 되잖아.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야? 우리가 힙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 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메모리를 그리게 되면은 여기가 낮은 주소, 여기가 높은 주소라고 그리게 되면은 힙은 낮은 곳에 위치하고 스택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올라가고 힙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힙 왔다 갔다 했다가 스택 왔다 갔다 했다가 막 주소가 힙에 있는 데이터 달라고 했다가 스택에 있는 데이터 달라고 했다가 하면은 인덱스는 똑같을 수 있어요. 왜냐? 하위 6비트, 그러니까 이 6비트의 값은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태그를 표현하는 이 15번째부터 31번째 비트의 값들이 바뀌면서 인덱스가 똑같아서 들어와 봤는데 태그가 계속 다른 거예요. 그럼 계속 미스잖아요. 그럼 태그가 계속 미스나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자, 어쨌든 우리가 충돌을 막으려고 한다면은 인덱스를 늘리는 걸 가장 먼저 생각을 할 거예요. 즉 인덱스 비트가 9개가 아니라 뭐 12개, 13개, 14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인덱스가 늘어날 거고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주소가 더 많이 늘어날 건데, 인덱스를 늘리는 건 뭐예요? 그렇죠. 캐시 메모리를 늘리겠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지금 인덱스가 2의 9승, 2의 비트 9개니까 2의 9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512개인데 이게 512가 뭐예요? 캐시 라인이 512개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2의 10승으로 비트 하나만 늘려도 뭐예요? 캐시 라인에 1024만큼 꼽아 넣어야 돼요. 즉 그러면은 64비트짜리 캐시 라인을 곱하기 2를 해서 캐시 크기를 2배를 늘려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늘릴 수 있으면 좋죠. 당연히 캐시 크기 늘릴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게 비용적인 부분이 가장 첫 번째고, 비용적인 부분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인덱스를 늘릴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이제 캐시 충돌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왜 충돌 나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충돌 나냐라고 봤을 때 인덱스 부분의 주소는 변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인덱스 부분의 비트는 변하지 않아서 계속 같은 인덱스로 찾으러 들어오는데,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같은 인덱스를 가진 주소가 계속 들어오는데 옵셋 부분의 비트가 다르다 보니까 태그 값이 계속 달라지는 거고, 인덱스 충돌로 인해서 계속해서 캐시 미스가 나는 게 이제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첫 번째 해결로는 그냥 인덱스를 하나 늘려버리게 되면은 2배로 인덱스가 늘어나지만 인덱스가 늘어난 만큼 캐시 라인도 늘어날 거고 캐시 라인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캐시 메모리 자체가 2배로 늘어나야 된다라는 건데 비용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인덱스를 늘릴 수 없는 이유는 캐시 메모리가 아니라 가상 메모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인덱스를 늘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이제 해결 방법이 웨이라는 친구가 등장하게 되고 저희는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